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에서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후에 거주할 집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며 또 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주변 환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30년을 같은 집에서 살아온 할머님이 부동산에 오셨거든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기 위해서 오신 아주 현명한 할머니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몸이 불편해지고 돌봄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병원 비용을 별도로 준비해둔 여유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집을 팔아서 충당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가 없으면 집을 매매해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거든요. 나이 들면 언제 아파도 이상한 일이 없는 관계로 갑자기 다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과연 집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집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넓고 큰 집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동선이 편리한 집이 좋습니다. 혼자나 나이 든 부부 둘이 살면 너무 큰 집보다 버리지 못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구조가 좋고 동선이 좋은 작은 집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힘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묵은 짐과 병밖에 없습니다. 작은 집도 오래된 짐을 정리하면 동선이 익숙한 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굳이 좁은 집에서 살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집을 줄인다는 것은 어쩌면 차츰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집이 넓으면 넓은 만큼 물건이 채워지지만 그래도 조금의 숨통이 트이는 공간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줄이기보다 나이 들면 꼭 필요한 용품들이 많아지는 관계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좁은 집은 필수 용품들이 꽉 차서 사람 사는 집에 짐이 있는지, 짐이 있는 집에 사람이 거주를 하는지 구별이 되지 않아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넓은 집이 좋습니다. 청소하기 어렵다고요? 요즘 로봇 청소기 정말 좋습니다. 전 연세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나 매매를 원하시면 될 수 있으면 하늘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차, 멀리 보여도 산을 볼 수 있는 곳, 앞이 꽉 막힌 집보다 앞이 트인 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햇살 좋은 남양도 물론 좋지만 남동향이나 남서향도 햇살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얻을 수 있거든요. 창가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하루의 무료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집은 좁아도 불편함 없이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집은 많지만 집 내부가 나이 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집은 드뭅니다. 노후에 거주할 집을 마련한다면 문턱과 계단을 없애고 비싼 돈 들여서 바닥을 돌이나 드레스 같은 것을 시공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목욕탕은 질감이 있는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 공사를 하고 옆벽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난 아직 그 나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후에 거주할 집이라면 꼭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원과 복지관이 가까운 집이 좋습니다. 시니어들을 붙잡으려면 대형 병원 옆에 집을 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주택 시장에서는 대형 병원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에게 대형 병원이 가까운 주택은 일상적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데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선호도가 높습니다. 실제 대형 병원이 인근에 위치한 도심주택은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입주율도 높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는 곳보다 아픈 곳이 더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 가까운 곳에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건강은 아프기 전에 지켜야 제일 좋습니다. 건강을 잃고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도 나이가 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효도는 조상 제사상과 함께 사라져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자식들은 간호할 사람 없다는 이유로 바로 요양병원이나 간호병동으로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작은 병원이 인접해 있는 노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이라도 좋습니다. 이웃집 할머님은 집을 팔고 자식이 사는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틀에 한 번 버스와 택시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한의원에 침을 맞으며 조금은 불편하지만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병원을 다녔던 할머니는 큰 병원이 있는 아들 집 옆으로 갔습니다. 젊은 시절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한 탓으로 폐가 좋지 않았지만 맑은 공기 대신 큰 병원의 의학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사무실에 할머님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는 공기가 안 좋아서 눈도 따갑고 폐가 더 안 좋아져서 공기 좋은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넘어가니까 밥은 약 먹기 위해 억지로 먹어야 하고 자식 얼굴보다 의사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살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병원 없는 데가 어디 있겠는겨? 택시만 타면 뭐 2분 3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세상 아닌겨? 나이가 들어서 집은 큰 병원 옆에도 좋지만 평소 건강관리 잘하면서 급할 때 너무 멀지 않는 곳에 있기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키웠던 크고 널찍한 집을 처분하고 규모를 줄여서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요 주변에는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복지관도 있는겨. 예전에는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요즘에는 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요 밑에 복지관에 놀러 가입시다. 재미나고 좋은지 몰라요. 소장님은 여기서 일한다고 한 번도 안 가봤지요? 이제 나이 안 됐는겨. 우리 복지관에 한번 놀러 오이소. 근데 아침 일찍이 이렇게 나가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요. 꼭 한번 다음에 나하고 복지관에 한번 가입시대. 이렇게 말하는 할머님들이 복지관에 줄을 서서 갑니다. 신도시라서 노인들이 없을 것 같았는데 복지관에 밀려드는 노인들은 정말 많아서 추첨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아직 일을 하시는데 아침마다 복지관에 다니는 또래의 할머님을 보면 부럽다고 했습니다. 저렴한 밥값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고 시설도 좋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지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없어지는 것 중 하나가 또 돈이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보다 돈이 더 무서운 것이 노인들입니다. 돈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드시지 못하십니까? 충분한 영양가를 섭취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돈 때문에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친구분이 없어서 너무나 무료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복지관으로 가십시오. 거기는 친구들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복지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노인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자식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자식 옆에 집을 구하면 됩니다. 자식을 키웠던 크고 큼직한 집을 처분하고 규모를 줄여서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 옆으로 집을 옮길 때는 부모님의 재산이 좀 여유로운 경우가 많고 부모님이 자식 옆으로 집을 옮기는 경우는 손주를 돌봐주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 이사를 하더라고요. 자식들하고 함께 살면 손주들 재롱의 외로움을 덜할 수 있고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아들, 며느리, 딸, 사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로 힘들게 됩니다. 내 삶아 식은 밥에 물 말아서 김치하고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 아들과 며느리는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다 보니까 곱슬곱슬하고 윤기 반짝하게 나던 밥이 모래알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손주들이라도 너무 치대면 힘이 들고 내 먹고 싶은 음식보다 아이들과 젊은 사람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소화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치 한 오큼 손으로 툭툭 뜯어서 넣고 된장 한 숟가락 넣어서 슥슥 비벼서 먹어보면 아이고 내가 했는 밥이 제일 맛있대. 그러니까 자식 밥보다 내 밥이 맛있는 기라. 운동이나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곳이 자식 옆보다 좋다는 말도 했습니다. 함께보다 가까운 곳에 거주할 집을 구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하러 오신 손님들이 최우선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작은 평수를 찾는다. 둘째, 병원과 복지관이 가까운 곳을 찾는다. 셋째,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에 집을 찾는다. 사람마다 노후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은 모두 달라집니다. 노후에 거주할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할 계획이 있다면 거주지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이 아니고 각 개인의 건강과 경제력과 이사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 본인이 기준으로 돼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내가 어떤 집을 구매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를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고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